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문과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진짜 문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의 구별은 대개 고등학교 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공부만 해온 학생들이 수학이 싫다거나 하는 지엽적인 생각에 묶여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이 문과적 사고를 선호하는지 이과적 사고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사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 그 사고 방법을 적용해보는 등의 행위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사고보다는 암기의 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과 전공인 분들도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 사고의 방법이 자신과 잘 맞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문과적 사고가 자신의 성향과 잘 맞고 배경 지식도 이과적 부분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문과적 성향을 갖는다고 해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즉 아까 스티브 잡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프로그래밍은 교양학처럼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과적 사고와 이과적 사고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문과적 사고를 잘한다고 이과적 사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문과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배우기 어렵다고 해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할 수가 있겠죠. 해보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고, 쉽고 재밌으면 계속하면 되는 거죠. 즉 판단은 자신이 하고, 그 판단을 내리려면 먼저 행동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는 것은 원래 어렵고 귀찮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칙이나 개념을 글이나 말로 전달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린 자전거를 말이나 글로 배우지 않고 일단 타보고 넘어지고 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배워갔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전거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각 부품들을 외우고 자전거의 역사 등을 배워야만 탈 수 있다면 타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글로써 자전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설명만 듣고 바로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서 균형을 잡는 원리나 개념은 말로써 전달할 수는 있으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무단한 반복이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글로 설명을 하면 장황스럽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칙이나 개념이 보이고 자전거를 타듯이 쉽고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여기서 유의할 점이 또 완벽하게 배우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프로그래밍도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배울 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다 배우고 2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 안에 1단계, 2단계, 3, 4, 5단계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고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배우고 갈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쉽게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보실 때는 설렁설렁 보시고 나중에 회차를 거듭하면서 반복하실 때 조금씩 더 알아가는 방식으로 배우시면 쉽게 배우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반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반복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재미가 있어야겠죠. 이 재미의 부분은 수업을 하는 제가 책임질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테스트를 전제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지라 외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강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왜 배우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들도 설명을 할 거고요. 설명이 조금 장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아이북스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북스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 두세 권을 발췌해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각 강좌 때마다 조금씩 강의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이북스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4K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허락되신다면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셔서 4K 영상으로 강좌를 보시면 깔끔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 강좌를 만들어서 조금은 어색하고 서툴 수 있는데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조금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